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 있는 병원 행정정보과의 박연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저와 같이 했던 학생들도 있고 새로 이렇게 참가한 학생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국제청소년 리드 교류 지원 사업으로서 이번 다문화 이해와 그리고 SDG에 대한 주제별로 토론과 그리고 활동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모임과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가 이 교류 지원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과 그리고 각 팀에서는 이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동영상 편집기는 사실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을 다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우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전문가용을 쓰는 것도 또한 너무 무거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 즉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키네마스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무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료로 쓰는데 매우 낮은 가격, 1년에 한 25,000원 정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되는 가격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키네마스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메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메뉴별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만드는 것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키네마스터를 설치를 하고 또한 그 설치된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실행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은 전화기의 역할도 하지만 실제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실행함으로써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한글로 키네마스터라고 치고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키네마스터 동영상 설치 부분이 뜨는데 이 설치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키네마스터 동영상을 설치합니다. 전체 크기가 65.59 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에 용량이 좀 부족한 분은 필요 없는 앱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다 됐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키네마스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열기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제 열기를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키네마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려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네마스터를 보시면 실제 키네마스터가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불러오기, 그리고 저장, 그리고 프로젝트에 추가할 영상, 사진, 오디오 및 기타 미디어 파일의 접근,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내보낸 렌더링을 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이 접근 권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허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키네마스터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환영하는 메시지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편집 기능과 여러 가지 에셋,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작 버튼을 실제 클릭을 해 보시면 키네마스터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즉 유료를 쓸 경우에는 1년에 2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 월 4,200원이나 연 25,000원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무료로 쓴다면 우리가 이걸 유료로 쓸 필요 없겠죠. 그럼 X표에 있는 것을 눌러서 무료로 쓰는 것을 무료 버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것에 현재 실행되어진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키네마스터에 보여주는 이 화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새로운 소식 설정, 그리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 그리고 에셋 스토어가 있습니다. 먼저 눌러볼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정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내 정보가 있습니다. 내 정보. 예. 내 정보에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정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키네마스터 무료 사용자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계정이 있으면 프로모션 코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료 사용자를 기본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려면 방금 누른 여기 있는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 정보를 클릭하면 현재 키네마스터의 이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최신 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방금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기 성능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의 하드웨어 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성능 정보가 칩셋과 모델과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코덱 성능이라든지 변환 지원 범위까지 나옵니다. 편집과 공유를 할 때는 1440p QHD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이고, 동영상 레이어 개수에 대해서는 미지원이 된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자, 이것이 기기 성능에 대한 핸드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네마스터 초기화는 이것을 초기화시키게 되면 처음 설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프로젝트와 에셋은 제거되지 않고 첫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면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집해 보면 미디어 브라우저의 전체 화면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클릭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디어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미디어만 보여주는 브라우저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디오 브라우저 전체 화면은 오디오를 전체 브라우저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록에 대한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 목록에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보시면 수정한 날짜 순으로 보여주느냐, 가장 최근에 했던 수정한 날짜, 그리고 생성한 날짜,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한 날짜로 본다면 오래된 것들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수정한 날짜를 본다면 현재 가장 가까운 날짜에서 수정한 것을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설정이 있는데, 전문가 설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준이 되면 보면 좋겠는데, 실제 동영상 레코딩 시 오디오 레벨 표시를 허용할지 안 할지, 최대 60fps로 저장할지 30fps로 저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디폴트로, 즉 기본 설정으로서는 30프레임으로 30프레임 per second, 1초에 3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0프레임까지 올리려면 이것을 선택해서 60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매우 화질은 좋아지겠지만 용량이 매우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디폴트로 여기서 모든 것은 디폴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데, 반드시 이것은 프로젝트를 키네마스터에서 했을 때 SS를 다운받았을 때 그 SS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초기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다른 것들은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설정을 닫겠습니다. 설정을 닫고요. 이제 우리가 할 부분 중에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프로젝트 받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받기가 있는데, 먼저 프로젝트 맛받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미리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프로젝트 해서 신비나무 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 편집을 해둔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넣게 되면 여기서 사용한 어떤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360 체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와 같은 360 체인지 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 기능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벌리로그라든지 인트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런 인트로들을 사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뜨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새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6대 9, 9대 16, 1대 1, 4대 3, 3대 4, 4대 5, 2.35대 1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6대 9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에 16대 9를 선택하면 되고요. 원래 디폴트 기본 설정으로 16대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화면 채우기를 한다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 화면 전체에 꽉 차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화면 채우기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길이가 몇 초간 노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5로 하게 되면 사진을 만약에 여러 장을 두고 했을 경우에 4.5초 동안 하나의 사진이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장면 전환의 길이는 1.5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할 때 1.5초, 그리고 이렇게 되고, 프로젝트 블로그 파일은 .kin 파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대 9를 선택한 후에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여성가족부에 있는 국제 청소년 리더 교류 사업이니까 국제 청소년 리더 교류 사업이라고 우리가 새 프로젝트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의 창이 새로 나오는데, 이 창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것은,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 폴더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실제로 보면 되는데, 미디어 브라우저에는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잠시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자가 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미디어 브라우저에 있는 것 중에서 카메라를 선택하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의 브라우저의 내용은 여러분의 핸드폰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저의 핸드폰이죠. 저희 핸드폰에서 카메라는 폴더가 있죠. 카메라 폴더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촬영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요 밑에 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그림 사진들이 보여지죠. 이게 뭐냐면 클립들입니다. 즉 말해서 클립인데, 하나의 클립, 즉 동영상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타임라인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줄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줄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 기준을 따라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쭉 이렇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동영상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1분 1초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를 가진 동영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의 동영상을 메인 트랙에 지금 넣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동영상을 넣고자 한다면, 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영상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보시면 이처럼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받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작업을 되돌리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뒤로 돌아가라는 표시가 되돌리기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이 브라우저 형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의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현재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 영역이 뭐냐고 하면 실제로 미리 보기를 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영역입니다. 예, 미리 보기 영역인데요. 좀 빨간색이라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미디어 브라우저 영역입니다. 이게 미디어 브라우저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는 미디어 패널이 있습니다. 미디어 패널. 이 화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 액션 바가 되겠습니다. 액션 바. 그래서 액션 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 뭐냐면 미디어 패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패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큰 사각형으로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디어 프로젝터의 미리 보기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미디어 휠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휠. 예,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제는 미디어 패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패널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실제 미디어 브라우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미디어 브라우저가 뜨면 이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실제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동영상과 사진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삽입을 메인 트랙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은 이제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고요. 예, 다음에 동영상이고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미디어 아이콘이라고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레이어 아이콘입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미디어가 뜹니다. 이 미디어, 현재 여기 있는 미디어와 이 휠에 있는 미디어, 상위에 있는 미디어는 다릅니다. 상위에 있는 미디어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메인 트랙에 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없는데요. 자, 이게 누르면 이와 같이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서버 트랙에 삽입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트랙이 이제 있는 베이스로 깔리고 그 위에 서브 트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미디어,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클릭하게 되면 음악, 효과음, 녹음, 곡, 앨범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악 에셋 받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무료 혹은 유료의 에셋, 즉 오디오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서 프리미엄은 돈을 내는 것이고 여기 있는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을 넣을 때 무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쓰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을 보는데 아티스트별로 그 다음에 어쿠스틱, 어린이, OST, 클래식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웨딩 마치도 있고요. 피아노 소나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EDM을 넣고 싶으면 EDM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악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나중에 실제로 SS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SS를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면 실제로 음악은 여기 보시면 써니사이드 슬라이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클릭해 보면 방금 받은 그 음악이죠.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트랙에 음악 랩 오디오 트랙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는 들어가게 되죠. 서버 트랙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녹음을 보시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접근 권한이 허용되면 이것을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이 미디어 패널입니다. 미디어 패널이고 그 미디어 패널 안에 있는 미디어 휠을 우리가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콘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플레이 아이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려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 이렇게 현재 이 미디어에 있는 것을 쭉 보시면 이미지가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만은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잠깐만요. 이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죠?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이처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예.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예, 이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창이죠. 미리 보기 창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단하려면 이것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미디어 패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에셋 스토어가 뜹니다. 에셋 스토어는 실제 이 에셋 스토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서체, 글자의 서체, 음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만들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이 에셋 스토어에서 만약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한다면 매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실제 여기 있는 마지막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출력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나가는 지금 저장될 동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Full HD, FHD, Full HD 1080 1080p로 30 프레임 레이트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선택되어진 것이고요.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만큼의 이 해상도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동영상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약 276MB를 이렇게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올리게 되면 비트 레이트를 더 높여서 좀 더 선명하고 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눌러봤죠? 예,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상위 메뉴로 나가게 됩니다. 예,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썸네일을 길게 누르면 프로젝트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될 건데요. 자, 여기서 되돌아가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눌렀을 때 메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진을 눌렀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동영상도 이렇게 눌러보면 예, 동영상과 함께 편집을 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이렇게 뜨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예, 이것은 실행 취소 버튼입니다. 실행 취소. 이것은 실행을 실제로 취소를 복구하는 메뉴고요. 아이콘이고요. 이거는 쓰레기통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쓰레기통으로 해서 실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없어졌죠. 예. 자, 그럼 되돌리려면 예, 취소
실행 취소를 누르면 돌아왔죠.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취소 복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것은 캡처 아이콘입니다. 누르면 캡처 후 저장, 캡처 후 클립으로 추가, 캡처 후 레이어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설정은 마스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디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 비디오에 대해서 지금 100% 시작 이게 100% 되어 있죠. 그리고 오디오가 먼저 나오네. 예. 오디오에서도 나왔고요. 오디오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디오에서 지금 마스터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페이드 인을 하는지 아닌지,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해서도 역시 이 동영상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편집, 이 부분이 화면 맞추기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타임라인 펼쳐보기 아이콘입니다. 타임라인 펼쳐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예, 이전에 있던 여러 개의 이 타임라인을 사용하고 있을 때 보시면 여러 개의 타임라인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편집을 할 경우 유리한 것이 바로 이 타임라인 펼쳐보기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프 아이콘입니다. 점프 아이콘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각 클립의 시작 끝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눌러서 보시면은 실제로 타임라인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설정을 했을 경우에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장면 전환, 그리고 이 동영상 부분의 일정 부분을 트림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전환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의 이 클립이 있고 뒤쪽에 또 클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개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플러스로.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장면 전환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상적 프레젠테이션, 뭐 다중 화면 효과, 뭐 3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될 텐데요. 일단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옆으로 밀어내기가 있네요. 옆으로 밀어내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을 완료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체크를 클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 미리 보기에서 미리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클립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얼만큼 기느냐면 전체 길이가 쭉 보시면 상당히 길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뒤쪽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이쪽 뒷부분을 잘라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을 우리가 잘라내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잘라내느냐면 이 마우스로서 클립을 이동시켜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이 빨간 선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가위표가 있습니다. 가위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가위 아이콘이 바로 클릭을 하시면
트림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과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트림한다는 말은 오른쪽을 잘라 없앤다는 것이고 왼쪽을 트림한다는 말은 왼쪽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트림 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트림 시키면 오른쪽이 트림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트림을 해서 다시 되돌리기 한다면 여기 있는 되돌리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우리는 왼쪽을 트림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왼쪽이 또 트림 되어져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되돌려서 오른쪽에 트림을 하는 경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트림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트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상당히 동영상 길이가 짧아졌죠.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장면 전환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미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보시면 여러가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사진을 내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하면 방금 만들어 놓은 그 메인 트랙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어떤 사진을 넣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PIP라고 합니다. Picture in Picture라고 하는데요.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강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위에 놔둬도 움직여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은 내가 표시된 위치만큼만 실제로 계속해서 실제로 재생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처럼 당기게 되면 당긴 만큼 끝까지 만약에 해본다면 끝까지 이것이 계속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선택을 해서 PIP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 속 안에 이미지를 넣는 그런 기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어졌죠. 이것처럼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막을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넣을 때는 레이어에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구름이의 산책이라고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구름이 산책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효과를 또한 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옵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름이 산책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이 글자가 이 앞부분에만 지금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자, 역시 이 클릭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또 사라졌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또
강아지가 지금 오줌을 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또 넣는다면 예, 구름이의 사생활 뭐 이렇게 넣습니다. 확인. 그러면 구름이 사생활을 이렇게 나타내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끝까지 뭐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처음 플레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의 산책과 함께 사라지고 전환이 되어졌으며 이제 구름이의 사생활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둔 것이 이제 써니사이드 슬라이드라였습니다. 그래서 써니사이드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면 이처럼 트랙에 지금 삽입된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더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써니사이드 슬라이드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면 요 밑에 미리 보기 창이 뜨면서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의 크기가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자를 수 있는 기능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은 크롭 기능과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기능은 우리가 아까 PAP에서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의 화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때는. 근데 크롭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 이미지 중에서 실제로 크롭을 누르게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롭을 누르게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요 크기만큼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잘라낸다는 거죠. 크로핑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만 이렇게 나타내게끔 해서 크로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크롭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가 원래 위치로 옮기면 요것 또한 요것만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크로핑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마스크 기능입니다. 마스크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크롭의 하위 메뉴로서 영상이나 혹은 사진 그리고 크롭은 여기서 크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양을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것은 이제 동그라미로 얼굴이 되었으니까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좋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선택하고 클릭을 눌러주면 이렇게 동그라미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 모양으로 마스킹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름이 이 얼굴요 사생활에서 이 얼굴을 안 나타나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름이가 나타난 사생활 이 부분에서 얼굴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FX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효과를 선택을 하면 가우시안 블러와 그 다음에 모자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로 처리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도 또 부드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데 모자이크로 한번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로 우리가 나타낼 건데 여기 있는 구름이가 사실 좀 얼굴이 좀 작아서 너무 작은데 이 정도로 얼굴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작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구름이의 얼굴이 안 나타나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모양이 지금 사각형인데 이것을 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원 모양으로 나타내서 요걸 약간 옮겨서 정확하게 머리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를 다 요것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움직여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강아지 얼굴이 지금 여기 범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안 나타나도록 모자이크를 FX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자이크는 이 구름이가 움직일 때마다 사실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모자이크를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여기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컷 옮겨질 때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모자이크 위치를 여기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옮기고요. 또 옮기면 너무 멀리 갔다 그죠? 이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렇게 옮기고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모자이크를 또 옮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구름이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다 하진 않았지만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잘 되었는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되어진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영상의 이제 속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름이의 산책 부분에서 우리가 화면 전환한 후에 속도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x라고 되어 있습니다. 1.0x 되어 있는 것은 클릭해 보시면 1.0x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1.0x.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메뉴 중에서 이제 속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메뉴를 클릭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1배속, 1x는 1배속 원래 속도를 의미하고요. 4x는 4배를 의미합니다. 8x는 8배속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선택한 상태에서 이 클립이 지금 선택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4배속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2배속 이상일 경우에 미리 보기에서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저장 후 속도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장 후에 속도는 저장되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4배속이 되니까 전체 길이가 매우 짧아졌죠.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4배속이 되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선택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화면을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매우 빠르게 4배속으로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돌려서 4배속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한 후에 그러면 속도에서 1배속 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배속으로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자 1배속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초 컷입니다. 20초 컷이 전체가 되는데 실제 0.5배속을 하면 2배로 늘어나겠죠. 2배로 늘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1.764 정도로 걸립니다. 그래서 0.5로 하면 상당히 이제 길어지는 것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클릭을 한 후에 전체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느려진 0.5배속 느려진 것이 보여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또한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5배속 한 것을 저장해서 다시 이것을 다른 클립과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만약에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해서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건너뛰기 저장 중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로 저장되어지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것은 좀 완성도가 좀 낮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고 또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또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면 참으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진 것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 파일 이름이 나왔습니다. KM 해서 2021 1002 10월 2일로 해서 1080 해서 그것의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면 자
비디오 플레이, ACS 플레이, 뭐 포토 아무거나 눌러 비디오 플레이어, 뭐 ACS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을 허용하라 하면 yes, 확인, AC 플레이어.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편집이 기본적인 편집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들 모든 활동 하시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박현수 교수입니다.